오는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올해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뼘더에서는 잃어버린 1년이 남긴 우리 사회의 흔적들을 통해 앞으로의 1년을 유추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무너진 삶의 끝을 잡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래를 계획하는 청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음악과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김병환 씨. 하지만 음악 소리는 한 달째 끊겼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대와 광화문 집회발 확산이 거셌던 8월, 그리고 이번 겨울까지. 1년 동안 3번이나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엉망이 됐습니다. 메르스 터졌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갔었거든요. 이번 코로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평소 매출의 한 20분의 1? 김 씨처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만 800개에 가까운 노래방 등이 600여 곳의 단란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은 위기를 넘어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선 배달 아르바이트. 한 번 배달에 담배 한 갑 살 수 없는 돈을 손에 쥐게 되지만 이마저도 단가는 떨어졌습니다. 다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몰리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졌어요. 6시간은 벌 돈을 지금은 한 8시간, 9시간 해야. 코로나는 청년의 꿈도 흔들고 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소위 청년 창업을 꿈꿨지만 창업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류 씨는 결국 하루 2차례 아르바이트를 택했습니다. 실직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자금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후로도 취업이 다시 준비할 때 힘들었어서. 실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에서 지난해 2분기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만 16만 4천 개에 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하나라는 물음은 더 큰 걱정입니다. 백신에 접종한다 해도 집단 면역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 걸려 어쩌면 또다시 버텨내야 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을 꼽자면 코로나 확진자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공포스럽다고 말하는데요.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까지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갈태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 44살 김모 씨. 어렵사리 자택문을 열었습니다. 직장 외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김 씨가 생활치료센터를 벗어난 건 지난해 11월 중순입니다. 확진자였다는 이유로 건강검진까지 거부당하면서 일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보균제라는 시선에 밤잠도 설치기 일쑤입니다. TV에서만 보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로나구나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충들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 서해가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김 씨처럼 완치 이후에도 예전의 생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공공의료기관은 아직도 검사 업무에 모든 걸 쏟고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보건소의 경우 상담은 꿈도 못 꿉니다. 방역과 격리, 소독 등의 모든 역량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서 언제 다시 재개한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 전부터 계속 중단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후유증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완치자의 절반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코로나19 완치자 조사에서는 40%가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극한적인 스트레스에 다다르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리적인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담 서비스라던가 전문가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수인 시기. 어쩌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그럼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없어져도 확진됐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으로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재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난 1년간 다양한 많은 후유증들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폐기능 손상으로 가슴 통증이라든지 혹은 호흡곤란, 기침 등이 대표적이고요. 비특이적인 후유증으로서는 피로감이라든지 체력 감소, 두통, 설사 등이 있고 드물게는 또 탈모라든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들이 보고되고 우리나라에도 몇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신적인 후유증으로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 우울증도 있고요. 또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갖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례 정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코로나 방역에만 다들 열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해는 잃어버린 1년이라고도 불렸는데 앞으로 1년은 또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예, 결국은 이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백신일 수밖에 없죠. 결국 올해 2021년에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접종이 가능해 보이는데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승인이 난 이후에 의료진, 고령자, 기저질환자 순으로 수백만 명 이상만 1차례도 접종이 되고 난다면은 아마 이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얀센이라든지 모더나, 파이자 순으로 대규모의 접종이 돼서 약 3천만 명 이상 목표로는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은 일단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더나라든지 파이자라든지 또는 노바백스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된다면은 이런 백신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한테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우리 인구만큼 다 맞을 수 있는 분량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지금 현재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접종이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만 지금 승인이 된 상태인데 수백만 명 정도가 접종이 된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한 후유증은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맞아야 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1월 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보면서 우리가 이 접종에 대한 후유증은 안심하고 맞을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는 이런 예방 백신이라 하면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의 임상 3상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0만, 100만 정도의 접종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의 예를 보면서 이것들을 접종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이 무난하게 잘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마스크 없는 일상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빨리 좀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라고 해도 올 여름이 지나야 이 60% 정도 3천만 명 이상 접종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18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들은 접종이 권고되어 있지 않고요. 임신부도 접종이 권고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백신에 의한 면역 지속력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백신이 진짜로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백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억제는 되겠지만 완전히 종식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올해는 마스크는 쓰지만 일상생활은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